지금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방금 들어온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저희들이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좀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예. 먼저 어떻게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우선 완성도 있는 일보 기사가 공식 나와야 할 것 같긴 한데 네. 방금 자막으로 뜬 게 사실이라면 물론 최소한의 팩트 확인이 됐으니까 데스크를 거쳐서 이렇게 뉴스 속보 자막으로 나갔을 것이고요. 예. 휴일 아침에 큰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 대단히 유동적이고 시청자들 많이 당황스러워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기초공천, 정당공천, 기초선거, 정당공천 안 하기로 두 당이 합의했다 정도가 아니고 2017년 공동집권을 목표로 공동창당을 하겠다. 빅텐트를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 불과 지금 그게 익어가고 시중에 여론에 실리기도 전에 네. 안철수 의원 진영 측에서 일단 보류를 하겠다라고 브레이크를 잡았다면 도대체 무엇 하는 것인가 하는 반발 그리고 비난 실망 이런 것 대단히 승수적으로 커질 것이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네. 저희들이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10시에 발표했던 그 민주당과 새정치중앙연합의 그 창당에 대해서 보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새정치연합의 창당 자체를 그러니까 이른바 안철수 신당을 만들지 않겠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정이 그게 이제 된것 그렇게 될 같습니다. 수밖에 예, 없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정을 해야 될것 사실관계 같습니다. 와전이 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와전이었네요. 네네, 원래 시청자 독자적으로 여러분께. 자기들이 만들려던 당은 당연히 안 만드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공동 창당을 하는 것이고 제3지대,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별이나 집단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도 현재의 자기 집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네. 제3지대 중립적인 곳에 빅 텐트를 쳐서 네. 거기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합치자는 것이 대부분 합의의 뜻이었을 테니까 아마 네. 그 자막으로 약간 오해를 사셨을 분들은 좀 놀라셨을 텐데 네. 그 혼선은 바로 잡혔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혼선을 드려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보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철수 신당,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하는 그 작업이 보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사갈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이사가지 않고 다시 새로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이사를 가겠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신당을 창당하려고 했던 것이 보류가 되는 셈이고요. 저희가 10시에 기자회견에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작업은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혼선을 네. 드려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네. 예. 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허성우 네네. 이사장님은 이번 이게 신당 이제- 창당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민주당과 또 새정치연합과의 어떤 그 절박함이 네. 같이 이제 묻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자체만으로 이번 6.4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안철수 새정치연합 신당이 만약에 어쨌든 17개 시도 단체장 전체를 공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이 박빙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오게 되면 새누리당이 반드시 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지금 절박함이 뭐냐면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지금 기초 체력이 뭐냐면은 일단 인물하고 조직과 그리고 정책입니다. 네. 근데 뭐 정책은 뭐 걷다 치더라고 일단 인물 영입하고 그 조직에서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거물급 인사를 뭐 들어야지만은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당 창당조차도 못했습니다. 예. 지금 9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점점 지금 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 가니까 네. 아마 그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함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또 안철수 신당이 창당 선언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양당의 어떤 절박함이 현실 정치 앞에 일단 벽 앞에 일단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어떤 그 서로 공통 분모를 찾은 거죠. 그래서 아마 아까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5대2로 한다 하는데 이것도 방법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당의 창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인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3지대의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두 당이 합친다는 것은 결국은 당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당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한 5대5냐 아니면 5대3이냐 뭐 2대7이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국회의원들 원내 지구당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사실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부닥칠 때는 굉장히 그 저항이 심합니다. 내부 반발이 심할 겁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5대5로 당대당 통합하자면 지금 새정치연합은 5를 갖고 올 수 있는 정당의 실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창당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17개 시도당 창당을 하지 않습니다.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당 창당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내외에 지금 그 정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6.4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5대5 통합하는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적에 당장 민주당의 어떤 최고위원회에서 브레이크 걸릴 확률이 높다. 왜? 5대5 통합을 했을 경우에 지분을 5대5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최고위원회부터 당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이 단순하게 뭐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단순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당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얼마나 조율을 겪은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선 당장 외부 반발보다는 내부 반발에 듣기 상당히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길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 미리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물론 5대5로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창당에 임하는 두 정치 세력의 기본적인 입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보면 정당이 아닌 게 아니고요. 정당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정치 구락부예요. 쉽게 말하면 안철수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주 느슨한 결사나 모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당대당 지분을 말할 계제가 아닌 것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그대들을 홀대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정치적 시그널을 담아서 5대5라고 표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리를 두고 5대5로 맞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오늘 타이밍에서 그것을 미리 걱정을 가불해다가 우리가 뭐 갑론을박할 성질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의 공유겠죠. 민주당과 안철수로 대표되었던 두 근본은 같아 보이나 지향점은 꽤 다르게 여겨지고 있는 두 정치 세력 간의 가치 공유 폭을, 즉 최대 공약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2인 삼각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로 지어질 제3지대의 빅텐트 새 정당의 지도체제가 어떻고 얼굴마담은 누가 맡고 대표는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은 차차 논의해 가면서 당연히 큰 소리 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혼도 나고 실망도 받고 이런 것들이 피드백되면서 우리가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려야지 당만 합친다고 바로 이기는 거 아니겠구나 그렇게 깨달아 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구태적인 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 털고 나가야 할 자생적 결단적 각오 없이는 오늘 지금 안, 김 두 사람의 선언적인 저것만으로 유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중요한 기틀은 하나 마련했고 선거 국면은 크게 변한다. 이 정도로 읽어야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치 공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신당, 솔직히 말하면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은 가치를 말하기 전에 안철수 신당이 얻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새정치입니다. 새정치라고 늘 이야기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정치를 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 또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는 게 안철수 신당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신당이 추구하는 이것이 과연 기존 정당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새누리당을 포함한 민주당 자체를 그걸 낡은 정치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정치로 본 상황에서 그걸 거대한 담론 안에 다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현실적인 벽 앞에
서서 그걸 현실을 돌파하지 못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왜 지금 그 민주당보다 새정치연합이 이저 여론조사가 항상 앞선지 아십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새 정치를 기대를 걸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100m 출발 라인에 서서 출발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민주당과 통합을 한다? 이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과연 가치의 밸류를 둘까요? 그런 게 상당히 좀 최근에 의심스럽다. 지지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네. 최근 며칠 사이에. 저희들이 지지율을- 준비한 지지율이 네, 있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안보라 앵커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뭐 일주일 전입니다. 이제 그동안 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새정치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도 사실 고전을 면치가 못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였고요. 민주당이 15%,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18%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주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새누리당은 39%에서 40%로 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도 기존 12%에서 15%로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자, 반면 새정치연합은 뚝 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26%였는데 18%로 8%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조사 시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파란색을 나타낸 조사 기간이 2월 셋째 주겠죠. 2월 네. 셋째 주고 자주색이 2월 넷째 주. 그러니까 한 주간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측이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지율이죠. 네. 저건 의미 있는 지지율 변화였지요. 네. 안철수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그냥 약칭해서 부르죠. 네. 많은 기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서 하락으로 나타났던 것은 이른바 새정치 피로도가 있을 겁니다. 예. 네. 1년 넘게 이 얘기를 해도 모르겠다. 이거 그냥 희화화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즉 새정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그렇게 컸음에도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충족시키는데 안철수는 좀 실패했다는 것 네. 하나 있고, 현실 정치에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6.4 지방선거에서는 인물 비중이 다른 데보다 좀 더 크지요. 네. 그런데 가용 인력 자원 풀은 그렇게 넓지도 못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깨끗하고 중량감 있으면서 능력도 있고 신망도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예. 찾아낸다는 것은 한강에서 모래밭에서 반을 찾아내기 못지않게 어려웠을 겁니다. 새 인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미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은 어느 정치군에든 가 있는 것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지금 너무 촉박하고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진영이 도지사 자리를 몇 석을 얻느냐 뭐 몇 석을 못 얻으면 실패냐 이것보다 그 안철수 진영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2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것도 민주당과 비등하지 못하고 만약에 현격한 차이로 뒤지게 된다면 존립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받으면서 동시에 6.4 지방선거가 여권의 승리로 끝난다면 범야권 개혁 진영 희망 세력들의 패배와 분열을 결과적으로 초래했던 것 아니냐.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안철수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오늘 이런 그리고 새정치 가치 공유의 고리는 이거였을 겁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때 제시했던 공약 지켜라. 우리는 정당 공천 안 하겠다. 그것으로 최소한의 민주당의 새정치에 대한 진정성은 확인됐다고 해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창당되는 신당이 지지율이 오른다는 겁니까? 안 오른다는 겁니까? 저는 일정 부분 기대감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플러스 안철수 지지율 합친 것보다 빠질 요소가 조금 있고요. 이탈자들이 있을 때니까. 그다음에 두 개가 합쳐서 빅텐트를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 기대를 걸어보려는 신규 지지 유입층도 있을 겁니다. 혹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탈자도 있으리라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고 그 진행 속도가 빠를수록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결속도도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둘이 합친다고 하니까 새누리당 성향의 사람들 일부는 다시 새누리당 지지로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결국 두 당의 지지도는 상당히 팽팽한 호각 국면에서 수렴되지 않을까. 45% 내외에서 새누리당 좀 올라갈 것이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한 시점에서 그다음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런 추이가 이제 반영이 될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아까 방금 그 우리 자막에서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40%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15%, 안철수 신당이 18%입니다. 그럼 네. 합치기면은 32%죠. 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40대 32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20% 미만으로 정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새정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지금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새정치를 원하는 새정치를 원하는 당원이나 혹은 지지 세력들이 과연 따라가겠냐 이 말. 따라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배신해서 새로운 정치 인물을 찾으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자칫하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면 굉장히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갈 가능성이 높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번 그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신당 합당이 창당이 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요. 각각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짧게 부탁드려볼까요? 네. 먼저. 예. 이번에 새정치연합과 이제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을 만약에 한다면은 예. 그게 이제 여기는 보면은 통합 시점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 다만 이제 6.4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이 미칠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다만 이제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정리가 되겠죠. 예. 호남은 역시 이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거의 다 아마 예. 먹을 고민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상당히 고민이 얘기겠죠. 줄어들기 때문에 예. 대신 고민이 줄었다는 반영은 뭐냐면 그만큼 승리할 확산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현상이 또 우리가 예상되냐면은 영남권에서 오히려 또 새누리당 결집 세력이 또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그 올가 나싱 게임이 아니고 예. 일정 부분이 덕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손해 보고 또 일정 부분 손해 있으면 일정 부분 덕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전적으로 승리했다, 전적으로 패했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네. 반대로 새누리당 소위 보수 진영의 어떤 그 결집력 이것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허성우 이사장님의 진단과 다른 부분만 좀 짧게. 저는 두 가지인데요. 예. 새누리는 전략 조금 긴장하면서 새로 짜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영남 지방에서의 판도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호남입니다. 특히 호남이 중요합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이 그동안 매우 호각세로 다퉈왔는데 네. 합쳐놓고 봤을 때는 내부 질서, 내부 통제 그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별 잡음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옛날처럼 구태 연상시키는 찌그락찌그락 온갖 미간 찌푸리게 하는 것들 나오면 기대는 급 추락할 것이고 예. 그것은 여타 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의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느냐 하는 건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둘 다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급히 짐 싸서 새 집 하나 전세 얻어서 급히 입주했다. 이거 가지고는 표 못 없습니다. 그리고 예. 선거는 이번 말고도 앞으로 두 번 더 큰 선거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2016년 국회의원 총선과 2017년 대선인데 네. 그걸 위해서라도 가치 공유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합치고 구태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아프더라도 덜어내고 나가야 새로 만들어질 당이 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허성우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